소옹이라는 노인이요. 얼마나 그분이 우주 밖에 우주가 또 있다면 몰라도 우주 안에 있는 것은 내 손 안에 있다고 했어. 소옹의 그 노인네에 질책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첫째는 새옹지마라고 그래요. 새옹지마 소리 들어본 사람 있어요? 塞翁之马，焉知非福。 어? 인터넷 찾아보지 말고 새옹지마라는 소리가 있어요. 네. 소옹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, 그 아들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건 뭐 타지에 두더라도 그 아들로 인해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자손 때까지 벌어지는 거 가지고 추상을 했어. 아까 추상이라고 했죠? 추상에서 알 수 있다고. 그것을 음양을 통해서. 그것이 우주 변화의 원리를 음양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. 그 집에 말을 한 마리 길렀어요. 그래서 지마예요. 말이 순놈이었는가 암놈이었는가 이제 여러분들 상상을 하고, 이 말이 도망가 버렸어. 이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? 위로를 한 거예요. 참 안 됐습니다. 이게 강절 선생 하는 말이 이름이 소항이에요. 호가 강절이고, 그분 하는 말이 이 사람아, 잘못된 게 잘 될 줄 누가 알겠는가 그랬어요. 지금은 손해요. 말 한 마리가 나가버려서 재산을 잃어버렸어. 큰 재산이었습니다. 지금은 손해요. 그런데 그것이 잘 될 줄 누가 알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위로해주러 갔던 사람들이 좀 위로하러 갔던 것가 뭐 쑥스럽지. 그 위로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멋쩍어서 이렇게 뒷국지만 긋고 와버렸어요. 그런데 그런 말이 한 보름 있다가 친구 말을 한 마리 데리고 와버렸어. 친구 말을 한 마리 데리고 와버렸다니까. 이게 말이 한 마리 더 생겼어. 더 생겼는데 동네 사람이 또 갔어. 또 가서 축하를 했어. 이번에는. 저번에는 위로를 했고 지금은 축하를 해줬어요. 참 그거 나갔더니 그 영감도 축하합니다. 재산이 배로 불었잖아. 이게 소옹이라는 게 늙은이 용자 써요. 늙었다는 소리요. 그 노인네가 야 이것이 화가 될 줄 누가 알겠냐 또 그랬어. 이게 축하하러 갔던 사람이 참 재미가 없어. 별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가버렸어. 아까는 나가서 흉이 됐고 들어와서 복이 됐는데 복을 갖다 화라고 말했고 화를 갖다 복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. 그것이 될 줄 누가 알겠냐고. 그런데 그 한 마리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자기 아들놈이 말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질러져 버렸어. 그 말은 달아나 버리고. 그 아까 복이 며칠 두 마리 생겼으니까 복이 됐죠? 말은 다시 달아나 버리고 다리만 부러졌으니까 화가 됐죠? 네. 맨 처음에 흉됐다가 복됐다가 다시 흉으로 바뀌어버렸어. 저 노인네가 아는 사람인가 보다. 저렇게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해줬겠지. 또 와서 위로를 했어. 이제 자식은 다리가 부러져 병실이 돼버렸는데. 그러니까 노인네 한다는 말이 이것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냐 또 그랬어. 다리가 부러지고 말은 다시 달아나 버렸으니까 그 흉해져. 좋은 일이 아니야. 근데 이것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냐. 그게 또 위문하러 갔던 사람들이 멋쩍어 와버렸어. 저 노인네 참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. 왔는데 또다시 그 나라에 그 소옹이라는 사람이 북송시대 사람입니다. 송나라가 남송 북송시대가 갈라졌을 때가 있어요. 그 북송시대 사람이. 그분이 다시 복이 될 줄 알겠냐 그러는데 전쟁이 나가지고. 전쟁 나면 애들 데려가서 전쟁이에요? 늙은이 데려가서 전쟁이에요? 꼬부라지 갖고 병신 데려가서 전쟁이에요? 아까 다리 떨어져서 뭐가 됐지? 부러져서? 그 병신 데려가겠어요?
그 병신 데려가려면 두 사람이 부축해야 되는데 단가로 메고 가려면 넷이 메고 가야 되는데 하나 안 데려가는 게 낫겠어. 그거 데리고 전쟁터에 가서 네 명이 헛수고해야 맞겠어. 그게 그놈은 안 데려가고 젊은 놈만 데려가 버렸어. 젊은 놈 가서 전쟁 가면 살아올 확률이 별로 없어요. 근데 그 애는 다리가 부러져서 살았어. 그럼 아까 복이 흉됐다, 흉이 복됐다, 복이 흉됐다. 소강열 선생이 그만큼 아는 사람이래. 지금 여기까지는 아는 게 아니야. 여기까지는 아는 것이 아니고 7대조에 내려갔는데 자손이 7대까지 내려갔어. 한 대가 몇 년이냐면 보통 한 30년 봅니다. 210년을 내다보고 하는 소리야. 그때 자기의 손주, 7대 손주가 죄를 져가지고 무고하게 누명을 쓰고 죽게 생겼어. 사형 처분을 받았어. 그때는 뭐 이거 법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. 고을현이면 현감이 사법권부터 육부권을 다 가지고 있어. 내부 행정까지 다. 그러니까 거기서 사형 선고를 내려갖고 죽여. 근데 그때 소강전 선생 그 자손이 하나뿐이 없었어. 그 자식이 죽으면 대가 끊겨. 대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? 그 다음 때는 이제 시도 없지. 조상한테 죄 짓는 거요. 그때 그 소강전 선생한테 대대로 자식들한테 내려가는 비망록이 하나 있어요. 상자를 요만한 거 상자를 2개를 갖고 급하면 하나 열어봐라. 이 하나 열지 말고 하나만 열어봐라 그랬어요. 급하면. 그걸 1번. 열지 말라는 거 2번이요. 하나에 그때 그 손주 며느리가 7대 손주 며느리가 지금 저놈 죽여라 하면 못 따라가는 파인데 그 자기 할아버지가 그 시할아버지가 7대조 할아버지가 뭐 유명했다는데 그 양반이 이때 열어보라고 그랬는가 보다 그랬겠지. 그래서 허겁지겁 그걸 열어보니까 편지가 한 장 써졌어. 무슨 편지가? 여기 있는 상자 하나를 빨리 원님한테 갖다 줘야 돼요. 영감한테. 이제 그걸 상자를 들고 그 편지에 써져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요. 이 상자를 자기가 본 상자는 뭐야? 그 글씨가 한 절 써진 것이 빨리 갖다 줘라 이 소리요. 근데 그걸 허겁지겁 갖고 갔는데 뭔 일이 벌어졌냐면은 저놈 죽여라 하는 판인데 소강철 선생 육품이 도착했다 그러니까 원님이 동원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높은 데 앉아있다가 저놈 쳐 죽여라 하는 판에 그 소식이 먼저 들어오니까 버선발로 뛰어내려가서 이 물건이 뭔 물건인가 소강철 선생 육품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고 딱 펼쳐보는 순간에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. 그 위에 있던 사람 다 깔려 죽어버렸어. 그 사람은 누구 살았어요? 자기 손주는 아직 안 죽었어. 죽여라 하는 파이지. 원님. 살았어. 그 아직. 이제 이 원님이 저 새끼 죽여라면 죽을 파인데 그래도 보고는 급한 것이 아니라 언제 죽여도 죽이는데 이 유품 자식 이걸 열어봤어. 그 유품의 글자가 뭐라고 써있냐면은 내가 너를 지금 살렸으니 내 죄 없던 손주 7대 손주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너한테 죽게 생겼다. 너도 빚을 갚아라 그랬단 말이야. 그 내용 그 내용이요. 가능할까요? 이 소리가 가능하겠어?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? 그렇게 알 수 있겠어요? 반장님 생각은 어때요? 그렇게 알 수 있을까? 수천 년, 수만 년 그대로 내려온 방법에 한치 뜸도 없이 벌어지는 것이 행성의 운행거리예요. 그거보다 더 정확해. 1년이라는 시간이 하루 시간이 23시간 됐다, 26시간 됐다 그래요? 오늘 22시간 됐으니까 내일은 26시간 돼서 그거 맞추자 그러냐고. 정확히 돌아가고 있다. 그 소강절 선생도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.
그거 그 양반이 정확히 그렇게 알았다면 우리도 정확히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. 왜? 음양이 천지가 걸어가는 길이니까. 음양을 모르니까 못 온다는 거야. 그때 그 얘기는 때려치고 가능하겠어요? 불가능하겠어요? 그거? 가능하죠. 어? 그 양반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니까. 피하 장부야. 나도 장부, 너도 장부야.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냐 이거야. 천지간에 보이는 음양은 틈하나 없이 한 번 양했다, 한 번 오겠다, 한 번 양했다, 한 번 오겠다. 1년이 뭐 368로 가고 365일로 가고 줄었다 늘었다 그래? 인간이 양력으로 베풀어놓은 것이니까 윤년을 줬을 따름이지 그 시간대 정확히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서 출발하다 보면 그 시간대 정확히 1년 되면 다시 이 자리로 온다는 얘기예요. 뭐 올해 1년은 뭐 날씨가 뜨거우니까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 여기서 출발하는데 360며칠 잡아먹고 해가 지구가 여기 껐어요? 그러겠냐고요. 자연 과학이 이만큼 정밀하다는 얘기예요. 이 정밀한 걸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? 음양이 흘러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. 음양하고 관계없는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? 아까 의식은 뭐라고 그랬어요? 양이라고 그러면은 무의식은 음이라고 그랬죠. 우리가 잠자면서 꿈을 꾸면 그때는 음양이 바뀌어요. 무의식이 양이 돼. 밤에 잠잘 때는. 무의식이 더 활동을 해요. 의식은 저기서 조박한 가려면 힘이 들고 돈이나 들지만 택시 타고 서시장 가려면 돈 들지. 시간도 걸리지.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면 꿈 같은 거 꾸보세요. 돈도 하나도 안 들고 저 한국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와. 그래서 의식의 활동은 우리 뇌의 활동은 의식이라는 것은 10% 뇌 얼마나 쓴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나머지가 무의식의 계통에 있다니까요. 의식의 계통에 있는 게 아니라 잠잘 때 뭐라고 그래요? 이제 나중에 꿈 얘기도 나올 거예요. 몽중막자 몽중막자 몽중몽 그 소리 나와. 몽중막자 몽중. 그래서 의심이 없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음양이 천지의 길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파고 판다는 게 왜 파는 줄 알아요? 확실하게 얘기해서 신비는 아까 말했어요. 신비는 벗겨져야 돼. 신비가 안 벗겨지면 신비의 영역으로 남고 나머지 미신으로 떨어져. 음양이 미신이에요? 과학보다 더한 과학이고 심리보다 더한 심리라니까요. 철학 중에 철학이에요. 철학이나 뜻 알죠? 밝은 항구이란 말이에요. 과학이 바뀌다? 과학은 아니에요. 바뀌어. 철학은 안 바뀌어. 과학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. 과학은 학설에 불과해요. 오늘은 옳았던 것이 내일은 그럴 수가 있어. 틀릴 수가. 김 선생. 수학은 과학인가 철학인가? 과학. 그래, 과학으로 해라. 과학이 철학이 과학이에요, 수학이요? 과학이요? 과학. 철학. 저 철학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한테 얘기를 들은 사람이고 과학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못 들은 사람이 과학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문제를 나중에 넘겨놓고 왜 철학이라는 것, 수학이라는 것은 과학의 범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. 그 가설이 있을 거다요. 철학. 이제 수학. 이 수학이 과학적으로 가냐, 철학적으로 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앞으로 상수가 나옵니다.
최고 많이 나온 수가 19수야. 우리는 수를 통해서 그 수가 하는 수에는 이 형이 길러져, 형. 아니야. 이게 산이. 그 수에 담겨있는 상을 보고 오장육부 추론하고 우주를 추론해야 돼요. 근데 그건 수라는 뜻은 그걸 내포하고 있다니까요. 그걸 내포하고 있어. 과학으로 만든 것은 모순덩어리예요. 지금은 모순덩어리가 왜 모순덩어리냐? 비행기 과학으로 만들었어요. 과학은 로켓 과학적 발달을 이뤘다고 과학이 실수할 수 있어 없어요? 있었습니다. 근데 수학은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? 수학이 100 곱하기 100을 했어. 이게 9,999 이렇게 나오면 답이 아니야. 1 더하기 1을 했는데 이것이 나와야지. 2.0 뭐 기분 좋으니까 뭐 저 물건 사는데 기분 좋다고 하나 더 주고, 이건 정이지 수학이 아니야. 수학은 정확해야 돼. 근데 이것을 과학의 범주에 넣어버리면은 수학을 버려버린다니까. 나중에 우리가 이제 상수학이 나와. 이 수학이 나온다니까. 여기다가 과학의 범주 넣으면 서양의학도 과학이라고 그러죠. 동양의학은 과학이 들어가면 버려버린다니까. 철학이 들어가야 된다니까. 그래서 음양이 자꾸 논문이 나오는 거야.